둘, 하나. 자, 수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번 시간에, 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온도와 부피. 전에는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에 그래프 그렸었죠? 여기다 그렸었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그려보니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위쪽이 뭐였냐? 여기가 부피였나요? 여기가 온도였나요? 자, 온도고, 원래는 거꾸로 그렸어요. 거꾸로 그렸네. 부피.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요렇게 그려졌었죠. 요렇게. 기억나요?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랑 온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정비례,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해갖고. 자, 그 이유는 여기 헬륨. 자, 추운 곳에 있어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이렇게 팽팽해진다고 그랬죠? 자, 이것처럼, 왜냐면은, 여름철에 오면은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뭐냐면은, 자, 이 사람, 샤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릴. 우리 저번 시간에 누구 했었니? 샤릴 말고. 보일 했었죠? 보일은 뭐와 뭐의 관계를 했냐면은, 온도가 아니라 압력과 기체의 부피.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무슨 관계?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냐면은, 보일의 법칙. 됐습니까? 자, 근데 샤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수소, 산소, 질소 등 기체를 가지고, 아까 같이 풍선 실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풍선에 같은 부피를 채우고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부피가 커진다. 여기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요거.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수소를 넣든 산소를 넣든 질소를 넣든 자 같은 온도를 오추면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런 거 하면서 신기하네. 기체의 종류가 다른데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똑같네. 그걸 알아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기체의 종류와 같이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면은 샤를의 법칙. 법칙이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법칙이란 건 100% 팩트다. 100% 팩트에 변하지 않는. 자, 그럼 우리 입자 모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온도와 부피. 자, 주사기 피스톤 똑같아요. 몇 개 있니? 둘, 넷, 여섯, 일곱 개네. 일곱 개고. 그때 요 화살표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화살표의 길이 입자의 뭐였죠? 잊어버렸네. 입자의 속력 또는 빠르기. 화살표가 길면은 입자의 빠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길면 입자의 빠르기가 빠르다. 반대로 화살표가 짧으면 우리 옛날에 힘할 때 배웠잖아, 힘. 힘할 때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은 힘의 크기가 크고, 화살표의 길이가 작으면 힘의 크기가 작아요. 이번에 입자할 때는 이 화살표가 빠르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입자의 개수. 아까 몇 개였어요? 7개였죠. 그리고 입자의 운동성. 뭐랑 결정되냐면은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그 옆에 쓰세요. 자, 움직임이라고 쓰자. 입자의 활발한 정도. 필기 안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커진다. 뭐 빠르기라고 해도 돼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빨라져서 화살표를 길게 그려야 되고, 온도가 낮으면은 입자의 움직임이 느려서 화살표를 짧게. 자, 그럼 온도를 낮췄을 때, 자, 그리고 온도를 높일 때. 지금 시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그려보세요. 단, 뭐는 일정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기체의 입자의 개수도 똑같고, 지금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는 일정하게 해야 되냐면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잖아. 압력 있죠, 압력. 우리 옛날에 했던 압력은 일정. 중요해요. 자,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뭐가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은 온도, 변이 통제라고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갈 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지금 시간 1분 줄 테니까 그려보세요. 자, 당연히 입자의 개수랑 크기, 모양은 다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화살표의 길이만 잘 바꿔주면 돼요. 그려보세요. 뭐 1분도 안 걸려요. 움직임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화살표 길이로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화살표의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온도가 낮으면 움직임이 둔하니까 화살표의 길이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죠? 나도 지금 몇 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웬만하면 고르게 퍼지게 그리세요. 보통은 다 골고루 잘 퍼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보자. 온도를 낮출 때는, 시간 되면 할까? 자, 이제 이 그림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보세요. 얘가 제일 처음에 기준이에요. 기준. 필기하세요. 기준. 자, 기준. 자, 근데 추가 사항이 몇 개씩, 하나씩, 몇 개씩 돼 있니? 하나씩 돼 있죠? 자, 우리 이때 압력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부 압력이라고 그랬죠? 외부 압력이 일정이에요. 딱 조건으로 맞춰줬어요. 외부 압력이 일정. 전에 보일의 법칙에 할 때는 어떻게 됐어? 보일의 법칙 할 때, 뭐, 두 개, 네 개, 한 개로 가면서, 바꿔줬죠? 정빈아, 너 자면은 생활지도부실로 보낸다. 어? 머리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자는 거로 간주하겠어. 자,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온도를 어떻게 했대요? 자, 온도를 높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입자의 움직임 어떻게 되겠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벽에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가 증가해. 횟수가 필기하세요. 횟수가 증가해. 자, 그러면은 여기 벽에 부딪히는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 충돌 횟수가 증가했으니까 압력도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상승. 자,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증가했다는 거야? 부피가 증가. 잘 쫓아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기준. 자, 압력은 계속 일정해요. 자, 이번에는 온도를 어떻게 됐어요? 낮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입자 운동이 기준보다 둔해졌어요. 그럼 충돌 횟수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 자, 감소. 자, 그럼 당연히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 압력도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됐어? 부피가 감소했다.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여기 잘 봐봐. 자, 숫자로 해봅시다. 자, 외부 압력이 현재 1이에요, 1. 자, 똑같죠? 1. 자, 그 다음에 얘도 1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봐. 자,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부피가 증가했죠? 자, 요 안에도 압력이 얼마였어? 여기도 내부 압력이 얼마였겠어? 자, 여기 쭉 빼갖고 내부 압력이 얼마였냐면은 1이겠죠? 자, 1.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배운 거랑 똑같이
자,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다른 색으로 그리면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좀 두꺼운 거로 그려주려나? 자, 그래. 두꺼운 거 좋네. 자, 좀, 이 색깔로 그려보자.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니? 네. 1만큼 가했어요. 별로 안 좋다, 그쵸? 오히려 그냥 이게 더 좋아. 자, 그냥, 자, 이렇게 그릴게요. 별로 안 좋네. 자, 요쪽으로, 자, 압력을 요만큼, 얼마큼이냐면, 1만큼 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압력은 얼마겠어요? 1. 다 똑같죠? 여기도 압력은 1. 그리고 내부에서 버티는 압력도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 상태예요. 감 잡았니? 자,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자, 충돌 횟수가 지나면서 압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럼 압력이 1보다 커지겠죠? 처음에는 압력이, 이거 자리해야 돼. 압력이 처음에는 1보다 커져요. 여기서 막 뜨거워지니까 1보다 커져. 자, 근데 문제는 누가 같이 증가했어요? 부피가 같이 증가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1보다 커갖고 위로 쭉쭉쭉 올렸어. 됐습니까? 그럼 부피가 줄어나면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서 뜨겁게 있으니까는 1보다 더 크게 막 때렸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을 때 아까 처음 상태 같이 지워볼까요? 얘가 좀 더 까다롭네 압력보다. 처음 그 상태와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압력이 1보다 컸겠죠? 감 잡았어? 그래서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렸죠? 자, 위로 밀어 올렸는데 부피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서. 그럼 다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다시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1보다 크게 했다가 내부 압력이 얼마까지 될 때까지 증가하냐면 1이 될 때까지 증가한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온도를 가열하면 1보다 더 커서 피스톤을 위로 올렸죠? 그러면서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부피가 이만큼으로 줄어드니까는 내부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랑 어떻게 되냐면 같게 1이 될 때까지 증가하고 피스톤은 정지한다. 감 잡았니? 네. 전에 배운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온도를 낮췄어.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어요. 현재 압력의 크기는 얼마죠? 1이죠, 1. 자, 1이야. 자, 온도를 낮추면은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어? 둔해지겠죠?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압력이 줄어들겠죠? 압력이 뭐보다 줄어드냐면은 1보다 줄어들어요. 감 잡았니? 자, 처음에는 요 상태에 있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있었는데, 자, 움직임이 느려지다 보니까는 압력이 1보다 작아졌죠? 그럼 외부 압력이 더 크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0.8로 줄어들었다. 그럼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자,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하겠죠? 자, 부피가 감소, 이거 까다롭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충돌 횟수는? 다시 충돌 횟수 증가하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다시 얼마로 돌아올까? 0.8에서 압력이 다시 1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얘가 버티는 힘하고 얘하고 서로 같으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된다? 정지 상태에 된다. 감 잡았니? 얘도 좀 까다로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밑줄 쳐봅시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지금 막 이것저것 있어서 헷갈린데,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자, 우리 봅시다. 기체의 온도와 밑줄 치세요. 부피와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냐면, 입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우리 현재 몇 개 있어요? 여기도 10개죠? 자, 그래서 일정한 양의 기체. 현재는 몇 개 들어있니? 10개 들어있죠?
자, 근데 실제로는 10개 아니라고 그랬죠? 10조개, 10회계, 10경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됐습니까? 자, 온도를 낮추면 입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당연히 10개죠. 됐습니까? 자, 근데 입자가 둔하게 운동하여 용기 벽에 약하게 충돌함으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됐습니까? 약하게 충돌한다. 여기다 화살표 꺼내세요. 자,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압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중요한 말 안 빼고 놓네. 내부 압력. 됐습니까? 내부 압력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외부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아래로 눌러요. 됐나요? 자, 반대로. 자,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입자 수는 역시 10개예요. 근데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여 용기벽에 강하게 충돌함으로, 자, 충돌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충돌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그러면서 내부 압력 어떻게 될까? 내부 압력도 어떻게 돼요? 함께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말로 풀어 쓰는 거야. 내부 압력도 함께 커지겠죠? 그러면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 됐습니까? 이와 같이 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하면 입자 운동성이 달라져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 이때 압력과 운동성이 압력이 일정한 이때 부피랑 그 다음에 온도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비례 관계이다. 감 잡았나요? 자, 그러면은, 자, 책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뭐 이것저것 쫑알쫑알 나와 있는 거. 자, 촬영.